그날은 새벽 3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가 문득 깨어난 건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을 흔들어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70이 넘은들 그니가 새벽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잘 받겠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철용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진수요. 1층 진수, 진수였구나.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진수는 1층에 새들어 사는 총각이었거든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혼자 살면서 야간 알바를 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고 했던 착한 총각이었습니다. 왜 그래, 진수야. 이 새벽에 문고리에 손을 걸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이 귀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가라고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현관문 빗장을 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진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털떡이며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빨리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급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 분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평생의 재산이랄까요? 진수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쉬우. 진수가 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다군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나와야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콩. 제가 살던 2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수와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 봤어요. 제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야? 할머니 더 멀리 가요. 진수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수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섰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어둡게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 말이에요. 사실은 진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의 가족이에요. 진수의 대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내 할머니, 며느리 분과 아드님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와 준호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진수야, 너는 어떻게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 우리는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선을 해줬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오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수라는 천사 같은 총각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고마워 진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이뤄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진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해 보이던 총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망설이겠어요. 게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래, 말해봐. 진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면을 입으니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찜질방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밤늦게 찜질방에 온 사람들의 발소리도 심지어 제 숨소리까지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었어요. 진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면을 입으니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찜질방 로비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미란이가 저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진수야, 그게 무슨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진수가 제 팔을 부축해서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을 입은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미란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면을 이를 어디서 데려왔나
10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아니었어. 제가 중얼거리는 말했어요. 그러자 마치 뱀이 터진 것처럼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를 처음 본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대를 떠올린 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35이 된 아들이 워낙 이만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미란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어요. 첫 신상이 너무 좋았어요. 예쁘기도 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밟았고 나섰어요. 혼수며 옛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당시 제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준호네 신혼집을 장만해줬어요.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평대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미란이가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 오라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와서 어머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한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오더라고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미란이 집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미란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준호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랐죠. 그런데 작년에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란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어머님 그 반찬은 짜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급기야는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한정식 집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정식 집은 제 자랑이었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그 집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란이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완전히 미란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미란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준호는 항상 미란이 말 만들었어요. 엄마 미란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대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미란이가 어머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오무면 안 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기침 한 번 하면 미란이가 어머님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미란이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호랑 미란이가 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준호와 미란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맨날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침침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도 알잖아.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월세 30만 원짜리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준호가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40만 원, 최근엔 30만 원까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미란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준호 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란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분이 상했나 보다 했는데 그 후로 며칠 지나서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드리지는 않아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약 같은 걸 챙겨주시나요? 처음엔 왜 이런 걸 묻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수가 뭔가 눈치챈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수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제가 물어보자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우연히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화예요. 처리라고요? 저를 무슨 물건처럼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 늦게 아르바이트해서 돌아오는데 1층 제 방 앞으로 차가 한 대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수가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분 목소리였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고로 만들면 되지. 보험금도 나오고 이런 말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로 만든다고요? 보험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새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요.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란이가 왜 자꾸 집을 팔라고 했는지, 요양원을 가라고 했는지,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내 방에서는 아마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이 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어린 총각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복수요. 진수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쌓은 모든 걸 지켜야 했어요. 좋아, 진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 말에 진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은 할머니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고요. 새벽 4시 짐질방 로비에서 70이 넘은 할머니와 20살 총각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했을 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짐질방이 조용해졌어요. 밤새 사람들이 드나들던 로비도 이제 한산에 젖고 멀리서 청소하는 아줌마의 걸레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수와 저는 구석 진소파에 앉아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내내 이야기하면서 이 총각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뭔데 며느리분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미란이가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그런데 진수야, 넌 어떻게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야? 너무 우연치고는 제 질문에 진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사실 탐정이에요. 뭐라고요? 탐정이라고요? 20살 차이가 무슨 탐정이야?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제 형이 탐정 일을 하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왜 그렇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진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면을 입은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사기라고요? 면을 입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이야? 진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들이었는데 미란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면을 입으니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이라고 3명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어요.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준호는 세 번째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세 사람 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미란이가 보험금 수혜자였고요. 그럼 준호도, 네, 아드님도 위험해요. 면을 입은의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후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타깃으로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르고 조른 거였던 거죠. 그럼 내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를 직접 제거하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미란이가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다니. 그런데 진수야,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진수의 계획은 이랬어요. 저를 미끼로 사용해서 미란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증거로 잡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제 안전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어쩌지? 설마 준호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이미 면을 입은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할머니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침침해졌어요. 준호까지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진수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지금 아드님은 면을 입은 한테 완전히 새는 된 상태예요. 면을 입으니 어머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라고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준호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건 미란이와 결혼한 이유였거든요. 특히 작년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준호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준호는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냥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어요. 진수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할 거예요. 어디서 숨어? 저희 탐정사무소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진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뭔데?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면을 입은 지금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으려고 할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미란이는 저를 처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면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고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그럼 이제 가요? 형한테 연락해서 차분해 달라고 할게요. 우리는 찜질방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길을 걸으면서 진수가 물었어요. 아드님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잠시 생각해봤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대 동안 키운 소중한 아들.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정의였고요. 후회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섰어요.
진수가 손을 흔들자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진수보다 조금 큰 남자였는데 아마 진수가 말한 형인 것 같았어요.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민우라고 해요. 진수 형이고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민우라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진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차에 타세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금부터 며칠 동안 힘드실 거예요. 민우가 100m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주시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 낯선 형제가 제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까지 도와주다니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진수가 물었어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죽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가 용감해서 다행이에요. 용감하다네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민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분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할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내 방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어요. 건물 입구와 복도야.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미리 할머니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뒀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이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민우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한 사무소였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셨면 돼요. 안전해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고 깔끔했어요.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저희는 일을 시작할게요. 뭘 도울 리는 없을까요? 지금은 쉬시는 게 최고예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큰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민우의 말이 맞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란이의 진짜 정체, 준호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그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건 큰 실수였어요. 70인 어문바머리라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 그리고 이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하나 준호야, 너희들이 나를 얕았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탐정사무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란이의 가짜 미소가 보이고 준호가 차갑게 저를 내쫓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진수가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10시에 민호의 목소리에 깼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민호와 진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진수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제가 살던 건물의 복도였습니다. 새벽 3시 20분경 3명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내 아드님과 며느리분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에요. 화면 속의 미란이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표정도 차가웠어. 준호 역시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민호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제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간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니야, 불가능해.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했는걸. 미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서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 혹시 화장실이나 부엌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이상해. 그 다음에 들린 건 제3의 남자 목소리였어요. 계획을 바꿔야겠고.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무슨 사고? 추락사?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추락사라고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그런데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찾을 거라고 하면 돼. 어차피 며칠 후면 다른 방법으로. 그 순간 녹음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면서 소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계에서 대화를 중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였어요. 그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할머니,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로는 미수에 그칠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나서면 단순한 농담이었다.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민우의 계획은 이랬어요. 며칠 후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CCTV, 녹음기, 그리고 경찰까지.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만들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들은 당황해서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진수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아드님도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고요.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 대답에 민호와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서야 준호가 어떤 아인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평생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요. 민우가 종이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는 방법부터 정해야 해요. 어떻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할머니가 친구 댁에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방이 어수선해져 있어서 이상했다고. 그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마 자기들의 계획이 발가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요. 진수가 덧붙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음 계획,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할머니를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민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대가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독이에요. 독이라고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탄 다음에 할머니한테 드리게 할 거예요.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걸 마셔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게 할 거예요. 진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이한 물이에요. 하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해서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쯤 실행할 거예요? 내일 저녁이 적당할 것 같아요. 민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는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퍼드리고 그들이 당황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고 내일 저녁쯤 되면 그들이 행동에 나설 거예요. 어떻게 소식을 퍼드릴 거예요? 간단해요. 할머니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했다고 하시면서 그럼 그 소식이 미란이한테까지 전해지겠네요. 맞아요. 동네는 좁잖아요.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는 작은 소문도 금방 퍼지거든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봐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잖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렇게 도망다니며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어. 제 말에 민호와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요?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정성스럽게 되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든든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하거든요. 알겠어. 그날 오후 저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애야 나야. 어제 너희 집에서 잔 때 고마웠어. 정심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어제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요. 아, 그게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고마웠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이 좀 어수선해져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서 에이, 그럴 리 가요. 빈집털이도 요즘엔 별로 없다던데. 하지만 영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심이가 어젯밤에 집을 비웠는데 도둑이 들었나 보다라고 말이에요. 비슷한 전화를 몇 명 더에게 걸었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고요. 저녁 무렵 진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벌써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분이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연기까지 완벽하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움직이겠네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는 연락이 올 거예요. 과연 그날 밤 9시쯤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괜찮아, 미란아.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응, 친구 집에서 잤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데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무서우시잖아요.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언제쯤 올까요? 내일 오후쯤이면 올 거예요.
그리고 민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들이 가져올 건 확인차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없애기 위한 도구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거죠. 민우 씨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까. 진수가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으며 카메라, 녹음기,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이 모든 걸로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연락해 놨어요. 신호만 보냐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정말 든든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할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다. 미란이와 준호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의 승리를 미리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정말 끝.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탐정사무소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각종 장비들을 챙기며 물었어요.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네,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면 미란이와 준호가 저를 다시 해치려고 올 텐데 정말로 계획대로 될까요? 할머니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해야 해. 이미 여기까지 온 걸 왜 포기해요? 게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민우가 종이를 펼쳤어요. 오후 2시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3시쯤에 며느리분한테 전화해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는 건가요? 네, 분명히 올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올 거라고 했나요? 아마 독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일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셨으니 기력을 보충하시라면서 드리겠죠. 진수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걸 맛있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실제로 독이 들어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저희가 미리 할머니 집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도 쓰니까요.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진수가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지워줬어요. 누르면 즉시 그들에게 신호가 가는 비상벨이었습니다. 알겠어.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우리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생사가 결정될 전쟁터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1층 진수가 살던 방을 보니 이상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안이 턱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이사 간 건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였어요. 진수는 탐정이었고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일부러 그 방에 있었던 거니까요. 이제 일이 끝나가니까 굳이 그 방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2층 제 방에 들어간 정말로 어수선했어요. 서랍은 뒤져져 있고
이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찾으려고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만약 진수가 없었다면 정말로 3시 정각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나야. 어머님 어떠세요? 집은 많이 어수선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 총그래. 그런데 미란아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준호 씨랑 같이 갈게요. 조금 이따가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2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어머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미란이와 준호가 서 있었어요. 미란이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서와.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란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총그래.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로 걱정하는 면을 이로 보였을 거예요. 그보다 어머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란이가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에 들어있는 음료였습니다.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 가면서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제 민호와 진수가 올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혹시는 무슨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2번이나 성공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 지금 와서 그런 소리에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자기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새로 시작한다고요? 제 돈으로요.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1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1명이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가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란이가 걱정하는 척 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유료 뭐가 들어있는 거야? 홍삼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와 진수가 왜 안 오는 거죠? 분명히 비상벨을 눌렀는데 어머님 빨리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란이가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병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건가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준호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별로 안 마른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미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개에 달았어요. 민호와 진수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거구나. 혹시 1층에 있던 진수는 어디 갔어? 제 질문에 미란이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진수요? 누구죠? 1층에 살던 총각이야. 아, 그 사람요? 어제 이사 갔던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수는 탐정이었고 저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던 거니까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미란이가 강압적으로 병을 제 입에 갖다 댔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호와 진수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싫어. 제가 병을 밀어냈어요. 어머님? 안 마실 거야.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란이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란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 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할머니 혼자서요. 미란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진수랑 민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어떻게 알죠?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 엄마,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뭐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미란이가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와 진수가 정말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미란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는데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 건가요? 정말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미란이가 가방에서 다른 걸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준호야, 제발 미안해. 엄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정말로 잘 망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미란이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미란이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미란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봤지.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진수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호 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미란아, 네,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의야, 혼란을 틈타. 저는 문으로 뛰어갔어요. 잡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인,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는 건가? 뒤에서 미란이와 준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미란이는 스프레이를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욕설을 펴부어 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늙은 년이라고요? 방금까지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준수가 살던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그때 뒤에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거기서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건물 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그런데 뛰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저지들인데
왜 제가 숨어 다녀야 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저는 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멈췄어, 엄마? 준호가 숨을 알떡이며 물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미란이가 여전히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스프레이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민우 씨랑 진수를 정말로 죽였어? 미란이가 웃었어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란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정대로 해주세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우 씨와 진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미란이가 되게 양양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이 탐정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허수고였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재밌으니까요. 재밌다고요? 어머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저희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미란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잠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미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우리 남편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 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면을 일을 받아들여서. 어머님, 닥치세요.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무려 5대 나대였습니다. 뭐야? 미란이가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저희를 포위했어요. 손들어 전부 꼼짝마. 이상해. 어떻게? 미란이가 중얼거렸어요. 궁금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저는 제 kin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설마?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사실 이 녹음기는 진수가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비상벨과 스프레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어요.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예요. 사실 민우 씨와 진수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라도 그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납치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 하지만 너희들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로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미리 연락해 둔 거야.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해 달라고. 언제요? 언제 밤에. 어젯밤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제 있잖아. 저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어요. 너희들이 직접 잡혀간 거, 이것면 충분하지 않을.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녹음은 잘 됐나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김미란, 이준호, 당신들은 살인 미순미도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란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민호와 진수를 구급차로 옮기면서 진수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2층 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미라는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준호는 공범으로 확정됐고요. 4명이나요? 생각보다 더 많았네요.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김미라는 무기징역 이상, 이준호는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20년 준호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장을 하나 끓였어요.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며칠 후 민우 씨와 진수가 찾아왔어요. 둘 다 멍이 들어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미란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찔버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 된 거잖아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탐정 한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요? 70 넘은 할머니가요. 할머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수도 거들었어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감하고 지혜롭다니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좀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왕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심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저예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네요. 정말요? 저 같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어제는 사기꾼의 기속은 할머니의 의뢰를 받았어요. 내일은 가장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줄 예정이고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어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이에요. 비로소 진짜 봄말이에요. 미라나 준호야. 저는 멀리 교도소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 걸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험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저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